네, 화려한 타이틀과 함께 시작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TV로 만나보는 맞춤 취업 컨설팅이죠. 취업 신의 한 수입니다. 네, 취업 컨설팅계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신 분인데요. 네. 고규환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은 좀 길게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안녕하십니까. 취업 역량 시각화 전문가, 제대로 된 취업 및 채용 카운슬러 고기환입니다. 그동안의 소개 내용과 좀 다른 게 있습니다. 네, 예. 카운슬러란 말이 붙었습니다. 네, 네. 붙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일부에 우리 잡정보센터에 나오신 대한민국 K무브 해외 취업의 1인자 박창규 대표가 있습니다. 있죠. 그 박창규 대표가 지어주신 명칭인데 저한테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보통은 취업 컨설턴트라고 하잖아요. 네. 이게 어떤 특별한 차이가 있을까요? 당연히 좀 차이가 있는데 네. 보통 강사들이나 컨설턴트들은 대상이 변하는 것과 상관은 없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합니다. 이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비하하시는 겁니까 지금? 죄송합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보통 컨설턴트들은 그런 예. 경향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카운슬러는 대상과 상황에 따라서 항상 다른 대상에 맞는 말들을 해줘야 된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게 가능한 사람은 우리 고기환 소장님밖에 없다라고 이제 우리 박창규 대표가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취업 신의 한 수를 계기로 취업 교육 시장에도 네. 좀 긍정적인 변화가 카운슬러 같은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저부터 카운슬러라는 명칭을 한번 사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네, 카운슬러하고 컨설턴트 차이가 뭐냐고 물어봤더니만 기승전 고귀한 소장 자기 자랑하시다가 훈훈한 마무리로 마무리하셨네요. 네. 예. 자, 오늘 이 시간도 훈훈한 훈풍이 불길 바라고요. 자, 다음으로 오늘 마지막 출연이라고 하네요. 좀 아쉬운 마음이 드는데요. 이성재 학생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취업준비생 이성재입니다. 오늘도 마지막 방송이긴 하지만 많은 것을 배워서 취업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4주 함께 했나요? 예, 그렇죠? 5주, 네, 4주. 아직까지도 그냥 네.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아주 그냥 파릇파릇한 느낌이 좋은데요. 취업 신의 한 수의 첫 번째 그 성공 취업자가 되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소장님 오늘 그 이성재 학생 마지막 방송인데 오늘 뭐 책임져 주셔야죠. 네, 그래서 오늘은 말씀드렸던 대로 모의 면접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네, 네. 저도 사실 오늘 굉장히 긴장되고 입술이 바짝바짝 탑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그렇게 많은 실전 면접을 치러봤고 예. 면접관으로 해봤는데 사실은 방송에서 이렇게 모의 면접을 진짜 대본 없이 해보기는 정말 떨릴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도 있고 네. 사실 오늘을 위해서 성재 학생에게 제가 입사 서류를 미리 한번 받았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성재 학생 맞춤식 모의 면접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아시겠지만 자소서는 상황에 따라서 내기 직전까지 누군가가 계속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높여서 제출을 할 수가 있는데 네네. 면접은 오롯이 혼자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또 자기소개서에 100번 합격을 해도 면접에서 계속 떨어지면 계속 스틸 취준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네, 그런데 오늘은 좀 특별한 모의 면접을 진행하신다면서요? 어떤 방식인 겁니까? 네, 어떤 방식이냐면 우리 잡정보센터가 바로 말 그대로 생방송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시나리오가 철저하게 있죠. 사고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으면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큽니다. 그래서 철저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면접 역시 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면접에 가까운 교육 효과를 내기 위해서 시나리오를 오늘 한번 최소화했습니다. 최소했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성재 학생이 지금 본인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고 라이브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책임지실 겁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만은 그것 때문에 저도 가슴이 계속 떨리는데 만일의 가능성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성재 학생이 최대한 잘 답변을 할 수 있게 제가 네. 어떻게든 저도 이제 실전 면접을 많이 치워봤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핵심은 성재 학생한테 질문 자체도 안 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라이브 생이네요. 그렇죠? 네, 예. 완전 바로 면접장이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열심히 말 그대로 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본이 별로 없는 성재 학생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뭐 시작은 해야 되니까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성재 학생 준비가 됐다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자, 소장님 네. 시작해 주시죠. 자, 우리 회사 생산관리직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운명은 내 편이다. 생산관리 지원자 이성재입니다. 영어, 스피킹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의
군 보직은 외국인 VIP 전용 운전병이었습니다. 때론 외국인 동승자들이 영어로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배웠던 영단어를 떠올리기도 하고 더듬거리기도 하면서 대답을 할 때도 있었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그저 진땀을 흘리며 웃기만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은 저의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었으며 저는 이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소통의 99%는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진심이었을 때 그들은 제 의도를 정확히 이해해 주었으며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마저 운명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제 그런 제가 지금 진심으로 생산관리직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명을 믿으십니까? 지금 바로 여기 생산관리 지원자 이성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통은 진심이었고 그걸 외국인 VIP를 통해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가장 최근에 진심이었을 때가 본인은 언제입니까? 최근이라고 하면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진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여기 생산관리직에 지원을 한 것이 저의 진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렇죠? 제가 이 회사의 생산관리직이라는 직무에 항상 관심이 있었고 이 직무에 대해서 역량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진심으로 이 회사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재 씨 생각에 생산관리 직원으로서의 진심은 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네, 제 생각으로는 생산관리직의 궁극적인 목표는 목표 생산량의 달성과 불량률 감소일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그 생산 관리자의 결과에 대한 책임일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알겠는데 진심이 뭐냐고요? 생산 관리자의 진심이 뭐냐고요?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진심으로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프로페셔널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력서를 보고 있는데 예, 사진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지난 연초에 찍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죠 지금 성재 씨? 27입니다. 예, 보통 20대 머리 스타일은 2대8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2대8로 지금 머리를 사진을 찍었어요. 본인 머리 스타일이 숱이 굉장히 많이 쓴 것 같은데 심지어 오른쪽으로 머리가 붕 뜨기도 해요. 2대8이 잘 안 어울리는데 굳이 2대8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2대8 머리가 이 회사에 조금 더 제가 책임감이 있어 보이고 뭔가 인물이 훤칠해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그게 싶었습니다. 아니고 사실 솔직하게 머리 자르기 싫으니까 머리가 긴 상태에서 사진은 찍어야 되겠고 그래서 2대8로 찍은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 바로 전에 커트를 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커트를 하고 예. 근데 왜 짧게 안 자르고 2대8이 되도록 이렇게 만들었나요? 이게 사진이 제가 생각했을 때 포토샵을 잘해 주셔서 뭔가 머리가 풍성해 보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본인 의지가 아니었다. 저는 머리를 커트하고 그 전문가들이 이제 저희가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성재 씨 공대생인데 학점이 좀 낮아요. 최근 5년 사이에 제가 본 지원자 중에 학점이 3점이 안 되는 분은 성재 씨가 처음입니다. 이거 공부 안 한 거 아닌가요? 물론 제가 학점이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그 기간에 학업보다는 뭐 봉사활동, 동아리 또는 아르바이트 경험 등 많은 다양한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물론 다시 돌아간다면 학점을 조금 높이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그 경험과 그때 배웠던 것들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하고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공부를 조금 안 했다고 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저도 그렇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일반 기계 기사 시험을 1차를 합격하고 지금 2차 시험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준비 중이라는 거죠. 예, 2차 시험 실기 시험을 준비 중입니다. 아직 따진 않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학점이 낮다는 거는 성재 학생의 대학 생활 중에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다른 대외 활동도 했었지만 학과 생활에 충실하는 거하고 대외 활동은 별개의 문제라고 우리는 판단하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 문제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뽑아줘야 될까요? 아니면 안 뽑아줘야 될까요? 뽑아줘야 되면 이유가 뭐고 안 뽑아줘야 되면 이유가 뭡니까? 사실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 학점이 낮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뽑아줘야 됩니까? 아니면 안 뽑아줘야 됩니까? 뽑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뭐죠? 저는 사실 그때 학점이 성적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 그룹 활동으로 할 때는 성적이 높고 개인 활동을 할 때 좀 성적이 낮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그러니까 뽑아줘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인재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모의 면접 1차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진짜 몰랐죠? 하나도 몰랐습니다. 네. 보시면 알겠지만 연기한 게 아닙니다. 이 종이가 있긴 하지만 저희만 좀 볼 수 있는 상태였고 성재 학생은 지금 보지 못한 상태인데 되게 떨리지 않았어요? 제가 어떻게 다 봤어요? 떨렸습니다. 제가 막 침이 꼴깍꼴깍 넘어가고 제가 굉장히 긴장됐었는데 네. 그래도 그리고- 다행히 나가지 않았어요. 네, 울면서 다행이에요. 뛰쳐나갈까 되게 걱정됐었는데. 저라면 뛰쳐나갔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요. 소장님 그리고 평상시와는 다르게 정말 날카로우셨는데 좀 해설 좀 해주시죠. 사실 저도 이제 성재 학생을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네. 좀 살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사실은 연습은 실전보다 더 실전 같아야 됩니다. 사실 실전에서는 이렇게 어떤 목소리를 키운다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말을 끊는다라든지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오늘 굉장히 큰 압박감을 좀 느껴라고 한번 해줬고요. 압박이 너무 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우선순위가 사실 우리 취업신의 한 수의 우선순위가 저는 네. 이제 성재 학생의 취업이라고 생각을 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래서 좀, 예.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면접이 분명히 어떤 면접관이 의도한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네.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이성재 학생의 첫 번째 1차로서는 이제 맞춤식 질문을 한번 진행을 했었는데 네네. 제가 성재 학생의 성적은 분명 사람들이 뭐 잘 까먹고 있겠지만 3점이 좀 채 안 됩니다. 그렇죠. 분명 틀림없이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네. 본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올 거라고 어느 정도 감안을 했었을 거예요. 예. 그런데도 사실은 준비된 답변이 안 나왔다라는 것은 그냥 뭐 가서 즉흥적으로 뭔가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확실한 답변을 좀 많이 준비를 안 한 것 같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예. 사실 이런 부분은 99%의 확률로 면접관들도 궁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질문이 나오는 부분이다. 네. 만일 질문이 안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사태는 부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올 가능성이 일단 크다는 걸 얘기해 주신 거고요. 예. 면접관으로서 이제 사진 부분을 저는 그런 지적 받아본 적 없지만 사진 지적을 보통 하나에 이것도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성재 학생에게는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재 네. 학생은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20대가 2대 8의 가르마를 하진 않습니다. 통념적으로 사회적인 통념으로 봤을 때는. 예. 근데 1분 자기소개에서 본인은 진심을 얘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심이라고 여기 들어오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본인 머리는 뭐 2대 8. 그럼 사실은 머리가 좀 긴데 이 와중에 어느 정도 협의를 해 가지고 머리를 잘라서 사진을 찍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추리를 통해 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성재 학생의 어떤 상태들을 한 번씩 지켜보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뭐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첫 번째 질문이었죠. 이 예. 진심에 대한 질문.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1분 자기소개에서 좀 성재 학생이 생각보다 많이 버벅거렸어요. 많이 긴장했나 예. 봐요. 예.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성재 학생의 1분 자기소개의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진심을 통한 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1분 자기소개로 질문을 안 할 가능성도 사실은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성재 학생이 답변을 제대로 했다. 그럼 진짜 진심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면접에서 한 50%는 먹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계속 하고 싶지만 2차를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을 해주시죠. 예. 자, 성재 씨 잘 들으세요. 네. 자, 최근 우리 회사 계열사 구내 식당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자, 그날 회사의 구내 식당에서 자율식으로 제공한 반찬은 총 5가지입니다. 첫 번째 탕수육과 달콤 소스 있었고요. 두 번째는 떡볶이입니다. 세 번째는 야채 샐러드 있었고요. 네 번째가 김치입니다.
그리고 5번째가 콩나물국입니다. 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본인 생각에 가장 먼저 떨어진 반찬과 그 이유가 뭘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빨리 떨어지는 메뉴는 탕수육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메뉴 중에서 고기가 탕수육밖에 없지 않습니까? 제 생각에는 다들 이제 업무를 하는 중간에 왔기 때문에 되게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특히 고기를 먹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할 때 항상 고기를 먹어왔습니다. 이러한 경험에서 비춰봤을 때 탕수육이 제일 먼저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인이 방금 답변한 내용과 지원한 직무, 즉 생산 관리와 연계성을 한번 만들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생산 관리와의 연계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생산 관리에서는 가장 먼저 가장 빨리 이렇게 가장 빨리 뭔가 제출해야 되는 이런 생산량에 따라서 이런 부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여기서는 탕수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탕수육에 대한 메뉴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생산 관리에서도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생산 관리자로서 먼저 이것을 파악하고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만일 그 계열사에 이슬람 종교를 가진 직원들이 많았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어떤 반찬이 가장 먼저 없어졌을까요? 그랬다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떡볶이가 그 다음으로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일 이슬람 종교를 가진 직원들이 많은데 탕수육이 가장 먼저 없어졌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제 생각에는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많지만 다른 사람들은 탕수육을 더 원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날 구내 식당에서 총 식수 인원을 어떻게 계산했을까요? 식수 인원이라고 한다면 보통은 그 전에 과거의 그 회사에서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자료가 분명히 축적되어 있을 것이고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식수 인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모의 면접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다시 주시고요. 예. 지금 막 수고하셨어요. 심장이 벌렁벌렁하죠? 예. 네, 긴장이 되게 많이 돼가지고. 많은 그래도 이성재 학생 되게 씩씩하게 잘해준 것 같아서 보기 좋았습니다. 소장님, 이게 면접 질문 맞는 거죠? 그럼요. 실제로 최신의 제 트렌드를 잘 몰라서 그런데 예. 난해한 것도 많은 것 같고 예. 설명을 좀 풀어주시죠. 네. 저번 시간에 사실은 성재 학생이 이런 질문들을 궁금해했었습니다. 압박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당황스러운 질문 그리고 예. 또 구조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일종의 그런 질문들이고 실제 기출 문제에서 제가 한 두어 번 꼬아놓은 그런 질문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듣고만 있어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이런 질문들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건가요? 사실 이런 질문들은 정답이 꼭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저는 사실 정답을 미리 설정을 하고 질문을 만들어냈었습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 김치가 나왔다라고 했었을 때는 김치는 기본이다. 모든 반찬의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을 지키는 생산관리 직원이 되겠다. 아까 탕수육에 관련돼서 뭐 이런 얘기들도 나왔죠. 탕수육도 사실 먹어보면 어디 가면 맛없는 게 있고 사실은 맛있는 탕수육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도. 그럼 이런 것들은 관리의 어떤 문제, 온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했었어야 되는데 답변을 제대로 못했었죠. 그래서 이런 질문들은 순간적으로 창의력, 논리력, 문제 인지 능력 그리고 해결 능력들을 동시에 물어보는 질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령 이런 거죠. 면접 장소에서 본인이 창의력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은 네 라고 할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기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설정을 주고 해결해가는 과정을 보면서 논리력이 있는지 창의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질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 탕수육이랑 아까 그 떨어진 이유랑 하면서 이 지원 직무 얘기할 때 생산관리 도저히 생각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연결을 잘 못 팔렸다면 잘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게 관리를 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군요. 좀 대단. 그렇군요. 이래서 괜히 취업 신이 아니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이제야 좀 잘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뭐였냐면 이 질문은 제가 되게 재밌게 답변을 혼자 생각했었는데
이슬람 종교를 가진 직원들이 많은데 탕수육이 가장 먼저 없어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거짓말쟁이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종교가 아닌데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거는 이유가 뭘까요? 그 질문은 사실 뭘까요? 이 질문들 생산 관리에는 대한민국이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국내 이외에 다른 어떤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 질문이 나왔고요. 사실 다시 듣기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돼지고기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는 거지 탕수육을 안 먹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는 탕수육은 무조건 돼지고기로 만든다라는 선입견이 있죠. 비싸긴 해도 소고기도 있고 버섯과 생선으로 만든 탕수육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율법상 이런 음식들을 할랄 받아야 하긴 하지만 이런 어떤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질문을 내가 던진 질문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송작생 오늘 압박 면접 때문에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사실 마지막까지 이렇게 제가 면접에 대한 준비가 없었는데 이렇게 네.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마지막 방송에서 이런 면접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이때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이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성재 학생은 눈이 크지 않지만 굉장히 보면 볼수록 귀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참 의외였던 건 뭐냐면 우리 저기 소장님께서 아주 굉장히 친근하신 분이다가 날카로운 사람 변신하는 모습 보고 놀랐습니다. 앞으로도 기대를 좀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예, 끝으로 제가 우리 취준생하고 이직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고기안에 취업 등강 사이다 쇼를 준비를 했습니다. 5월 4일 7시에 역삼역 2번 출구에 글로벌 잡센터라는 곳에서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인터넷에 글로벌 잡센터를 검색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고기한 소장님과 이성재 학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